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챗 GPT 사용 학교 이제 비교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주제에 대한 질문 구성이랑 그리고 문장을 구성해서 그걸 보고서화 시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보시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는 부분, 이거를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주제를 선택할 때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은가요? 일단 전공과 관련된 주제가 좋습니다. 동아리랑 진로는. 그런데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아니면 계열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선정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 이슈 현상에 대한 주제 연구.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주제화 시켜갖고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업 단원에서 관심 분야를 뽑아오는 부분.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려야 될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년별의 스토리나 발전성을 이제 구성하면서 주제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주제를 어떻게 구성해서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수두나 홍역 이런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 뭐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뭐 인체에 무해하던 바이러스만 99.9%를 죽이는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요, 바이러스입니다. 미생물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동아리나 진로활동의 주제를 잡고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GPT에다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균수에 대한 측정, 그러니까 이런 생균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만들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 특징과 정의를 만들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생균수 측정의 정의를 알려줘 라고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균수 측정은요, 어떤 물이나 음식, 공기 등에 발생되는 균의 수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어떤 공중위생이나 식품산업, 의료 같은 데에 사용이 되고요. 균을 증식으로 인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구성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생균수의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에는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접 카운트법이 있고요. 멤브레인 필터법, 유전자 증폭 기반, 요런 식으로 연구가 있대요. 나 요거 관심 있네. 그잖아요. 요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저는 직접 카운트법과 멤브레인 필터 그리고 유전자 증폭 기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생한 생균수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카운트법과 멤브레인 필터법, 유전자 증폭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러면 정의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성했다라면 이제 생균수를 측정하는 어떤 실험 과정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요, 직접 카운트법과 멤브레인과 유전자 증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이게 어떤 실험 과정을 가져가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멤브레인 필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 라고 했더니 멤브레인 필터법은 물과 음식, 공기 중에 균을 검출하고 그 생산량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균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수집한 샘플을 가지고요, 혼합된 후 적당한 양의 샘플을 취하고요, 그거를 주사기로 빼내갖고 균을 샘플을 멤브레인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배지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걸 증식시키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세균의 수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이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 절차 부분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요 정리된 부분까지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요 부분을 좀 요약해서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걸러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 필터법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직접 카운트법도 또 궁금해요. 아니면 이 부분도 보고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카운트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직접 카운트법에 대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도 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준 것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뭐 할까요? 이제부터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하는 부분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요 부분을 다시 요약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직접 카운트법과 아까 브레인 필터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챗봇인 GPT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내가 필요한 지식을 물어보고 정보를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준 것들을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구성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보고서를 만들거나 정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빠르게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하기 뭐해? 공부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고서를 만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를 통해서 제가 만든 거는요, 생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집어넣고요. 그리고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생균수의 측정 방법은 직접 카운트법과 멤브레인 필터법, 그리고 유전자 증폭 방법까지만 일단 했고요.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또 궁금해졌냐면 그러면 사람한테 이제 생균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분류를 가지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양성균과 음성균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미생물 중에 양성균과 음성균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음생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인체에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찾아봤고요. 그랬을 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음성균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요 치료 및 예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치료 및 예방하는 거를 GPT를 직접 한번 활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저희 컨쇼 GPT입니다. 컨쇼 GPT인데요. 저희 GPT는 요 옆에 보이십니까? 플러스 유료 결제했다는 소리예요.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유료로 사용하시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뭘 하기로 했죠? 음성균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음성균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조사되는 거 보이십니까? 플러스를 해서 그래요. 음성균은 성인과 아이 모두에게 생기는 흔한 질병으로서 기침이나 인후통, 목 아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항생제나 진통제나 안정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방 방법으로는 가장 좋다라는 그놈의 손 씻기,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일단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요. 이거를 아까 했던 보고서에다가 뭐 하면 될까요?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형식으로 그냥 붙여놓겠습니다. 이러면 바이러스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부분, 치료 방법이나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된 내용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성하거나 다시 재편집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죠? 조사를 한 상태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음성균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엔터. 음성균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 조금 보편적인 라인으로 구성해주지만 제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읽어봤을 때 보시면 뭐 음주에 대한 제한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더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구성을 해서 아까 보고서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GPT를 활용한다라면 조금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그대로 복사해서 베낀다라는 개념보다는 읽어봤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이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GPT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떠한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또 네이버나 구글이나 더 다른 자료들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조금 더 구성은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GPT는 데이터표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음성균을 통해서 생활습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의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거는 GPT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복붙해서 베끼지 말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조금 더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구성력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한 번씩 꼭 다 읽어보면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GPT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쭉 드래그 쳐서 복사 뜨고 그 복사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읽어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나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구성을 하는 이런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GPT 특강 수업 GPT를 활용해가지고 보고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GPT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또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